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1분기 실적 집계를 마치고 주말에 뉴스 기사를 잠시 둘러보니 환율 및 대외 변수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했던 이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기사는 화웨이 봉쇄, 중동 전쟁 가능성, 환율 급등인데 투자에 있어서 기업에 집중하는 편이지만 위 이슈들은 향후 상황에 따라서 투자 기업 또는 관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 봉쇄부터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빌미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및 미국과 밀접한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은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화웨이는 5G 시대 장비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 굴지의 회사들로부터 반도체와 같은 주요 부품을 수급받지 못하면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 등의 상당한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0일 이내에 행정명령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미중 무역 분쟁의 결렬로 인한 추가적인 조치로 보여지고 해결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1년 전에 있었는데 작년 4월 미국에서 ZTE를 제재했는데 적성국인 북한과 이란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국방 보안을 빌미로 작년 3월 1조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4월 미 기업과 거래를 7년간 규제하는 거래 금지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나서 해제는 했는데 당시 ZTE는 파산 위기까지 몰리며 큰 위기에 처했고 임원 교체하고 벌금 내고 수습하며 마무리는 지었는데 화웨이의 경우는 ZTE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작년도 이미 몇 차례 진행된 바 있고 가장 이슈가 되었었던 건 CFO이자 창업주의 딸 멍 완저우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던 것인데 최근 보석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중국 전문가 전병서 교수님이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봐도 매우 이상적입니다. 결론은 ZTE처럼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고 전체적인 무역전쟁의 그림은 관세전쟁으로 시작해서 기술전쟁, 궁극적으로는 금융전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결론 짓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의 규제가 5G 서버, 통신 장비에 한한다면 삼성전자나 관련 부품업체로서는 수혜가 될 수도 있지만 메모리나 반도체 산업 전반까지 확대되면 국내에도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전될 경우 미국 기업의 타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 핵심 장비와 같은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무역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되지만 확전될 수 있다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매우 낮은 확률로 전체 반도체 산업으로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투자를 한동안 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이슈라 생각합니다. 규제로 화웨이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축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통신 장비 및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 국내 업체의 수혜가 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 모바일폰 점유율이 늘었고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LG전자의 경우도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입장에선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현재의 미중 무역 분쟁이 5G와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수혜가 될 산업이나 업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란발 중동 전쟁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2018년 5월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 합의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되었다가 이번 달부터 수입 금지된 상황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위기 이전에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란 말고도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많지만 이란산 초경질유의 경우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 생산에 있어 경쟁 우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2달러에서 3달러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석유화학 제품의 정제 마진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란 이슈로 인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현재 두바이 유는 7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 80달러에서 100달러 근방까지 오를 경우 생활 물가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이 나면 유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중동 전쟁 이슈가 계속 커지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볼 경우 유가가 80달러 이상 오를 경우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휘발유값이 인상이 되는 건 기본이고 8월 이후에 유류세 인하도 완전히 사라지면 이는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 요인입니다.
물류비 증가로 인한 제품 가격 인상 및 생산 단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데, 얼마 전 CJ 대형통운에서 27년 만에 택배비를 인상했는데 그럼에도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이유에는 유가 인상 가능성과 원화 약세 이유가 좀 커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인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의 바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높은 수준의 근로자 인건비와 세계적으로 싼 전기요금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 발전 규모도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LNG 발전소가 늘어난 상황이라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전기료를 주로 쓰는 철강업체부터 물류비가 많이 드는 업체들이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생산 단가 인상 요인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원유 수입국들과 셰일가스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미중 무역 분쟁 중에 중국으로도 많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중국 압박카드로도 쓸 수 있고, 이를 자국 셰일가스 수출로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 유가 100달러 시대를 되돌아보면 단기적 유가 급등 시기에 경제는 상당히 악화됐지만, 이로 인한 원화 약세로 수출 경쟁력이 증가되었고, 조선이나 해양 플랜트, 석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투자 카페 유통업체 실적을 놓고 백화점, 마트와 온라인 모바일 쇼핑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도 실적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 오르면 중장기적으로는 둘 다 피해이고, 전체적으로는 소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인데, 지난주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18년 1월 저점에 비해서도 15% 이상 상승해서 1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도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유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환율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할 텐데, 대외 환경 악화와 같이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환율이 급등하고, 이는 전체 경제 구조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 GDP 축소, 경상수지 약화 등의 영향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발 전쟁이 발생하거나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더 커지면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들어 환율 변화가 큰 편인데, 그전에도 대외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증시 자금 이탈이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 상황이 약해져서 증시 자금이 이탈하고 이로 인해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 후에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고 다시 증시가 회복되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내수 경기에는 부정적인데, 생활 물품 수입 비중이 높은데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수출 및 생산 단가, 제품 가격 변화 같이 환율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최근 변동성이 커져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슈화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유리한 상황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 이후에 투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